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2 제35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동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4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4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공부하려면 먼저 제4형식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제4형식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25강이죠. 25강이 바로 제4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 제25강에서 4형식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4형식 문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25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제4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겨서 주어가 이 동사의 내용을 당한다. 주어가 동사의 내용을 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4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요 동사가 있어서 목적어가 두 개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주어로 옮기는 이 수동태 공부도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4형식 문장은 이 수요 동사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목적어가 각각 수동태의 주어로 올라갈 수 있어서 수동태도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만드는 법이라는 걸 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 25강에서 이 4형식 문장은 잘 공부를 했죠. 4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뒤에 수요 동사라는 게 나와서 원래 있던 직접 목적어에다가 두 번째 목적어인 간접 목적어까지 쓴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이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면 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거죠. 이 색깔을 잘 보세요. 같은 색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면 이제 이 동사는 수동태로 만드는데 이 동사의 시제를 이렇게 비동사로 쓰는 거죠. 시제는 동사의 시간인데 이 수요 동사가 현재나 과거나 미래 또는 진행형이나 완료 시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모든 이 동사의 시제를 이 비동사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수동은 이 수요동사의 PP, 즉 과거 분사를 뒤에 써서 이 수요동사를 수동으로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반드시 이 과거 분사가 있어야 되고 이 과거 분사가 수동을 나타낸다. 즉 주어가 이 동작을 당한다.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과거 분사, 얘가 바로 수동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올라오면 당연히 목적어가 두 개였는데 이 직접 목적어는 수동태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뒤에 남아 있겠죠. 이렇게 4형식 문장에서 두 개의 목적어 중에 앞으로 주어로 하나 나가버린 목적어 말고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목적어를 보류 목적어라고 합니다. 수동태가 되더라도 뒷자리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목적어 자리에 남아있는 목적어를 보류 목적어라 하는데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가 보류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문장의 이 주어는 맨 뒤로 빼서 by 플러스 목적어, 즉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맨 뒤에 쓰고 요 내용은 가로 안에 있죠. 주로 생략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론만 설명하는데 조금 있다가 예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방법은 했고요. 이제 직접 목적어, 여기 뒤에 있는 이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수요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목적어가 서로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가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려면 앞에 있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얘가 먼저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낼 때는 먼저 앞에 얘를 주어로 보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서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기 쉽게 자리를 바꿔준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제25강에서 4형식 문장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3형식 문장으로 고치기라는 내용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수요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면 이거는 4형식인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바꾸면 중간에 꼭 전치사가 들어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바뀌면 앞으로 온 직접 목적어만 이 동사의 목적어이고 뒤로 간 간접 목적어는 새로 들어온 이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목적어는 앞으로 온 이 직접 목적어 하나만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타동사로 바뀌고 이런 문장을 3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려면 먼저 이 두 개 목적어를 바꿔서 여기 전치사를 쓰는, 즉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제25강에서 4형식 문장 공부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려면 먼저 3형식 문장으로 이 두 개 목적어를 바꿔서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놓고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면 이 직접 목적어가 앞에 주어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타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 비동사를 쓰면 되고 이 타동사의 과거분사, PP죠. 이 과거분사를 여기 뒤에 써서 수동태를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 전치사하고 간접 목적어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때는 이 간접 목적어가 보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주어는 당연히 맨 뒤로 빼서 by 플러스 목적어, by 플러스 목적격 형식으로 맨 뒤에 쓰고 또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뒤에 내용은. 자, 그래서 이렇게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목적어 자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려면 먼저 간접 목적어하고 자리를 바꿔서 즉 3형식 문장으로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낸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면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하나의 수동태만 가능한 수요동사도 있다. 이 말은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 둘 중에 하나만 수동태의 주어로 보낼 수 있는 4형식 동사, 즉 그런 수요동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나오는 내용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둘 다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이 수요 동사들은 당연히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둘 다 쓸 수 있는 수요 동사인, 두 개를 쓸 수 있는 수요 동사인데요. 여기 나온 이 수요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둘 다
수동태의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두 가지 문장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give, 수요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이 give라는 수요동사가 있죠.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My mother gave her the boo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 책을 주셨다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이 gave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동사이고 her이 간접 목적어, the book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이 색깔을 잘 보세요. 자, 먼저 her이라는 이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면 she로 바뀌겠죠. 주격이니까. 그리고 이 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죠. give의 과거니까 이 동사의 시제를 실어서 비동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도 과거형 was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give의 과거 분사는 given이죠. 그래서 she was given이라고 되고 her이라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갔기 때문에 the book이라는 직접 목적어는 여기에 보류 목적어, 즉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던 my mother는 맨 뒤로 가서 by my mother 이렇게 뒤로 가겠죠. 물론 이 내용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she was given the book by my mother라고 하면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 책을 주는 걸 당했다. 그 책을 주는 걸 당했다는 게 뭐죠? 주는 행위를 당했다는 게 결국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give가 수동태가 되면 주는 걸 당했다이니까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은 the book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he book이 이렇게 주어로 올라왔는데 원래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과거 시제로 썼고요. 또 과거분사 give는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her이 그대로 보류 목적으로 남아있지만 이때는 to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만들 때는 먼저 이 삼형식 문장, 즉 목적어 두 개를 바꿔서 중간에 전치사를 쓰는 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앞에 25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give라는 수요동사는 삼형식으로 고칠 때,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바꿀 때 전치사를 to를 쓰는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으면 이 간접 목적어가 보류 목적어로 남을 때는 전치사 to를 써야 된다. 바로 요 내용이죠. 요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by my mother라고 하면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예문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offer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offer.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보통. 자, he offered her a cup of coffee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제공했다. 즉, 커피 한 잔을 주었다. 역시 이런 내용이겠죠? 여기에서 her이라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올라오면 당연히 she라고 바뀌겠죠? 그리고 offered가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이 과거 동사의 시제를 받아서 과거 비동사 was를 썼습니다. 그리고 offered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도 offered죠. 위에 있는 offered는 과거 동사지만 여기 밑에 있는 offered는 was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동태를 만들려는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 cup of coffee는 그대로 보류 목적으로 뒤에 남아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주어 he는 by him이라고 해서 맨 뒤로 갔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고 이제 a cup of coffee라는 이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a cup of coffee was offered. 그리고 중요한 게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치사였습니다. offer라는 수요동사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쓰는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to, her, by hi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사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수동태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 수동태의 주어로 보낼 수 있는 수동태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장인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수요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bu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buy는 사다라는 뜻이죠. 물건 같은 걸 사다인데 수요 동사가 되면 목적어 두 개 쓰면서 수요 동사, 즉 주다라는 뜻을 추가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buy가 수요 동사가 되면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 사주다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25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My mother bought her the boo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 책을 사다가 아니라 사주셨다, 사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두 개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은 요 간접 목적어 her이 아니라 the book, 직접 목적어인 요 물건만 수동태의 주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the book was bought for her by my mother라고 하겠죠.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오면 이 삼형식으로 먼저 만들어서 전치사를 쓰라고 했죠. by라는 이 수요 동사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for를 쓰는 수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book이 주어로 오고 이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was bought라고 쓰고 전치사 for 써서 her 쓰고 by my mother라고 하면 옳은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y라는 수요 동사가 있을 때 her이라는 요 사람인 요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요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런 수동태는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My mother made her a dol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made라는 단어는 make는 원래 삼형식이 되면 만들다죠. 근데 make도 수요 동사가 되면 만들어 주다라고 해서 이 주다라는 뜻을 추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문장에서 이 make도 her하고 a doll이라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었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 동사입니다. 자, 이 문장도 이 a doll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이렇게 보낼 수 있죠. 그러면 a doll was made. 자, 이게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was made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make라는 단어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for를 쓰는 수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a doll was made for her by my mother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이 her이라는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역시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도 make가 있죠. 앞에 by처럼 이 make도 간접 목적어인 요 사람을 주어로 보내는 이런 수동태는 만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서 공부한 거하고는 반대로 간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는 수요 동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요 동사들은 위의 내용하고는 반대로 간접 목적어만 주어로 보낼 수 있다. 즉 사람만 주어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여기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I envy him his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nvy라는 단어는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뭐 이런 뜻이죠.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 envy him his success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그의 성공을 부러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요 사람, 즉 간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로 올라가면 he가 되겠죠. 그리고 envy가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시제도 현재인 is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envy의 과거분사 envied 이렇게 쓰고 뒤에 이제 보류 목적어로 뒤에 남아있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인 his success라고 하고 by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은 나에 의해서
그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움을 받는다. 즉, 질투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람을, 간접 목적어인 요 사람을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건 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장에서 his success라고 하는 요 직접 목적어 있죠. 요게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면 그의 성공이 질투받는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MB와 같은 단어는 이런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는 것은 틀린 문장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 즉 사람만 수동태의 주어로 나갈 수 있고, 또 이런 수요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인 이런 물건만 수동태의 주어로 나갈 수 있고, 여기 위에서 이런 수요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둘 다 수동태의 주어로 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